언어를 잘 다루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어쩌면 인공지능이 이미 따라잡았을 수 있어요. 인간보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그 기자들이 있잖아요. 언론사에. 그래서 인공지능 기자들이 쓴 기사하고 실제 그 기자가 쓴 기사를 평가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비평가들한테.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쓴 기사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인공지능은 잘 쓴 기사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못 쓴 기사는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겁니다. 앞으로의 언어 교육하고 책 읽기하고 이런 쪽에서는 맥락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맥락. 그 주제를 따라가는 능력. 또 주제를 따라가다가 나 이 주제로 넘어갈 거야. 저 주제로 넘어갈 거야 하면서 주제를 또 선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말을 잘한다거나 논문을 잘 쓴다거나 논문도 이제 주제 선정 능력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다가올 문제점을 예측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예측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직관력이 필요한 점점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직관력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신의 한 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자기 그 경험 속에서 그게. 어려서부터 그걸 했기 때문에. 이세돌 얘기가 나와서 이제 다시 피라미드로 가자면. 그래서 미래의 고수가 되는 방법은요. 호기심이 많을 때, 도파민이 많을 때,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뭔가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확 밀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 단계라는 것은 뭐 국영수 사과가 있으면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 5학년 수준, 6학년 수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깨부시기도 어렵죠. 왜냐면은 수많은 교사들이 거기에 적응돼 있거든요. 교사들 다 자를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사를 드릴 거예요. 공무원은 자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주체가.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좋은 학교일수록, 그러니까 가장 성과가 좋은 아이들이 잘 자라는 학교일수록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공부합니다. 애들끼리. 교사가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교사가 뒤로 빠질수록 애들이 더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돼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프로젝트 만들어서. 그래서 뉴욕 같은 데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상류층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들의 특성이 있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학교에 거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책을 만드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능력을 만드는 것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미래 이제 핵심은 그 호기심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 뭐 체험을 가든 여행을 가든 간에 아이가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어려서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체험을 하다 보면 궁금해지거든요. 구름이 왜 새털구름이 어떨 땐 새털구름이고 어떨 땐 뭉게구름일까, 뭐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과학적인 원리를 엄마한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때 웅진부클럽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 백과사전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애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호기심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폰하고 패드 종류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생겼는데 그것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 이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된 그 체험이나 그 아이의 현재 관심사와 관련된 대학생 수준의 그 정보가 떠버리면 안 되잖아요. 검색하면 굉장히 고급 정보가 떠버리잖아요. 그 나이 수준에 맞는 동화책이 뜬다든지 또는
뭔가 캐릭터가 나와서 인형이 뭔가를 설명해 준다든지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든지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적절한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애들의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가능하거든요. 뭐가 가능하냐면 그래 내가 오늘 학교에서 교수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뭐가 되게 궁금했어. 그래서 이제 적어요.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애들은 그게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발화가 됐을 때 두뇌에서 지금 호기심이 막 발화가 됐을 때 그때 던져줘야 돼. 그게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돼야만이 그게 아까 제가 맥락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 호기심을 채우고 그 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가 또 호기심이 들고 그 채우는 과정에서 또 호기심이 들고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는데 그 가지 쪽으로 또 빠져서 그 가지를 또 넓혀요. 그럼 그 가지가 줄기가 되잖아요. 여기 또 가지가 하나 생겨.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다가 아이의 생각의 흐름이 막 이렇게 흘러요. 뿌리가 뻗듯이 흐르다가 약 15세경부터 아이들은 자기가 호기심을 따라서 배웠던 것들이 하나둘씩 그 처음에 출발했던 그 어떤 지식의 원류, 원점이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물망이 되기 시작해요. 15세경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 공교육이 문제가 뭐냐면 보편적인 학과목, 전체 학과목을 골고루 익히는 학습이라는 것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때가 되면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수학과 생물학이 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의 두뇌가 그물망이 되어야만. 그런데 지금 그 공교육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의 두뇌는 현재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가지 뻗기를 하고 있는데 그물망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생물도 좀 알아야지. 이것도 좀 알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뭐 비유를 하자면 아니 나무가 한참 자라고 있는데 여기다 그냥 그물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호기심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그 창의성을 연구하는 그 켄 로빈슨 경이라고 영국에 그 사람이 이제 학교혁명이라는 책을 썼던가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창의성을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애들이 창의성이 죽어버리더라고요. 학교만 들어가면 학교를 떠나면도 창의성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학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맥락을 자꾸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자, 산만한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콘텐츠나 주제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이게 건너뛰어도 뭔가 내가 또 볼 게 있어야 돼. 여기 가도 있어야 되고 저기 가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산만하고 넓은 체험 현장이 필요해요. 그 ADHD가 형이 좀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ADHD 경향은요, 전 인구의 25%가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심한 사람만 그냥 5% 정도 되는 거예요. 자폐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두뇌는. 그래서 그 두뇌의 특성과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에디슨도 그렇고 최근에 그 구글이 인수한 오큘러스 CEO도 그렇고 그다음에 허사비스도 그렇고요. 그 알파고 개발한 딥마인드 허사비스도 그렇고 그 CEO들의 특성이 뭐냐면 14세경까지 자기 생각의 흐름을 방해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미래의 그 진짜 인재라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엄마가 멘토가 되고 또는 엄마도 직접 뭔가를 체험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데 이 아이가 머릿속에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상당히 존중해 주면서 가야 돼요. 그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 생각의 가지들이 자라는 것을 끊는 게 그게 지금 가장 나쁘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 생각의 가지를 자꾸 끊고 이제 만들어진 인재의 특성은 뭐냐면 자꾸 막 덧붙이기를 하거든요. 일단 외부에서 갖다가 붙이기, 야 이게 중요하대 그러면서 가지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막 딴 거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애가 GMO가 돼버리는 유전자 조작 음식처럼 돼버리는. 그래서 어디 가는 거 막 부작용 일으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별로 쓸모없는 인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자격증이나 고시 패스나 이런 쪽으로 좀 일단은 엄마들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명문대라든가. 그러니까 미래는 그런 걸로 평가받는 시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은 유지가 될 거예요. 기득권은. 그러니까 명문대 나온 사람들끼리의 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망이 상당히 50년은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봐 그렇잖아. 그렇게 보잖아. 우리가 눈에 그렇게 보이잖아. 그러죠? 뭐 국회의원들 장관들 보면 또 서울대 출신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데 그 사람들이 성장한 건 과거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정말 인재가 될 무렵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미리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하고 애들의 그 호기심의 흐름, 생각의 맥락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환경이란 무엇이고 그런 교보제란 무엇이고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엄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그 책이 약간 사기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책을 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은 책을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대요. 한 권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그 책에서 얼마만큼 감동을 받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책을 많이 본다고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봐야 될까요? 한 10,000권, 50,000권 봐야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고 100살까지 책만 봐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서의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가 현재 감동을 받을 만한 책을 아이 앞에 뒀느냐 안 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냐면 아이가 독서에서 감동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건. 감동이라는 것은 도파민, 호기심 물질들이 있어야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호기심이라는 것은 호기심의 근본은 뭐였을까요? 호기심에 또 원천이 있다고 쳐봐요. 호기심은 도대체 어떻게 인간은 호기심을 갖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니까 배고픔이 시작입니다. 동물들 잘 보세요. 사자, 악어, 모든 동물을 보세요. 배부르면 호기심이 없습니다. 배부르면 없어요. 배가 고프면 그때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막. 뭐 먹을 거 있나 뒤지기 시작하거든요. 배고픔이 호기심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양육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한테 먹는 것을 충분히 제공하면 안 돼요. 살짝 부족하게 제공해요. 냉장고에 먹을 게 늘 있는 집에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럼 호기심이 줄어들게 되고 책을 읽으면 감동을 못 받는 애가 돼요.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심리학책에서 읽은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살 이전에 10살 이전에 먹을 거리가 너무 값싸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 호기심의 원동력이 배고픔이니까. 뭐 먹을 거 없나? 이거 먹으면 내가 먹을 수 있으려나? 내가 배가 좀 부르려나? 뭐 이러면서 애들 보세요. 막 흙도 먹고 막 하잖아요. 배부르면 그 행동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루에 3끼를 먹인다라는 것도 마치 공교육화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았어요. 수백만 년 동안. 한 끼나 2끼를 먹었습니다. 우리 그 석기시대 인간은 하루에 3끼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루에 한 끼나 2끼를 먹었던 사람들이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는 많았었죠, 그죠? 우리 선배들이나 부모님 세대들 그렇죠, 그죠? 거기서 그 사람들의 호기심과 열정이 그게 근본이었던 거예요, 사실. 자, 요즘 애들 그 얘기하죠.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의욕이 없고 말이야. 꿈이 없어 요즘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첫 번째가 먹는 것에 과잉해서 자랐기 때문에. 첫 번째. 그게 음식의 적절한 조절이 갈망을 만들어낸다. 이 다음부터는 좀 대충 넘어갈게요. 넓은 곳에서 뭔가를 체험해야 되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간섭받지 않고, 자, 혼자 생각한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도서관을 뭐 갔든 또는 클럽을 보든 간에, 얘가 푹 빠져들 수 있잖아요. 그럼 절대 방해하지 마시고, 말 걸지 마시고, 밥때가 되면 엄마만 헐레 부엌에 가서 혼자 먹었어요. 야, 밥 먹을 때 됐어? 그거 저기 끄고 빨리 와서 밥 먹자.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2가지가 다 망가져버려요. 깊이가 없는 애가 되거든요. 깊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재밌게 놀기 때문에 배고픔을 잊은 애만 깊이 있게 자라요. 사고의 깊이가.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노는 게 재밌어서 엄마가 밥 먹으러 할까봐 도망간 애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그죠? 엄마가 불러도 안 들을 수 없는 위치까지 가가지고 놀아요. 엄마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한 끼를 안 먹고 친구들이랑 놀 수가 있었던 거죠. 요즘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죠? 우리 예전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호기심의 힘을 유지하는 겁니다. 갈망과 열정과 도전 정신을 유지하는 겁니다. 왜? 엄마한테 방해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굴 같은 거고. 위기와 기여 같은 거는 뭐냐면, 이 기여는 좀 음식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 가족의 살림에 예전에 보세요. 못 살았을 때는 그 어린 아이가 특히 농어촌에서 어린 아이가 굴 하나 까고 5살짜리 애가 어린아이가 굴 하나 까가지고 이삭죽기 하는 게 굉장한 살림의 보탬이 됐습니다. 저도 이삭죽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주워오라고 그랬어요. 물론 부잣집은 야 냅둬라 그냥 새들이 먹게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우리 가난한 집은 어떻게 했죠? 야 남의 집에 가서도 좀 이삭 좀 주워 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논에서만 이삭죽기 한 게 아니라 그 온 동네 논에서 이삭죽기를 하는 거야.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 그럼 그 이삭을 주워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산에서 나무를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에서 예전에 우리 우리 선배들이 산에서 나무 하는 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거 기름 사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스, 그죠? 살림하고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그 경험이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한 가정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기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10살 전후 15세가 넘기 전까지 내가 공부하는 것이 효도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 기여라는 걸 절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왜?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공부는 왜 공자 선생이
15세를 지학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내가 15세부터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내가 15세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15세가 되어서야 학문의 뜻을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5세 이전에는 공자도 집안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살림의 보태는 이 기여를 하느라고 책을 볼 시간이 없었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로 해석을 하는데 15세기형이 돼야지 진짜 깊이 있는 체험이 빠진, 체험이나 그림이 없는 독서가 그때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5세 전까지는 그게 웹툰이 됐던 만화가 됐던 그 어떤 콘텐츠든 간에 아이가 빠져들면 그냥 냅두어버려요. 그 미래의 인재는 그게 중단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호기심이 있는 거, 그 호기심이 중단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미래. 어떤 지적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엄마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엄마 얘기가 이것도 이제 다음에 제가 그 강의했던 게 있어요. 유튜브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웅진에 오면 항상 하는 엄마 수업 중에 이게 있는데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이 많죠? 절반 정도는.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